언니가 다 시킨 거야. 내가 다 말할 거야. 어머니,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엄마 치매 걸리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 도장도 찾았어. 내가 마취돼 있던 그때도 내 돈을 빼갔어요? 이 목소리, 내 목소리지? 사흘 전에 다 끝냈어. 18억 전부. 기부했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곳으로 모든 행운과 건강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겨울 새벽 창문 너머로 찬바람이 스친다. 윤명숙은 눈을 떴다. 새벽 2시였다. 무릎 수술을 받은 지 열흘째.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도 아직 버거웠다. 거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TV 소리인 줄 알았다. 아니었다. 아들 준혁, 큰딸 소연, 막내딸 지연, 세 자녀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인감이랑 도장은 서랍 안에 있어. 내가 확인했어. 명숙은 숨을 멈췄다. 이불 속에서 명숙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귀를 세웠다. 치매 초기 진단서 받는 건 어렵지 않대. 아는 병원 있잖아, 오빠. 소연의 목소리였다. 학원을 운영하며 늘 꼼꼼하다고 칭찬했던 딸이었다. 그래. 진단서 하나면 위임장 처리도 깔끔하게 되지. 준혁이 낮게 대답했다. 명절마다 용돈 봉투를 챙겨오던 아들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근데 오빠 막내인 나는 얼마나 받아?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장 어리고 가장 애교 많던 막내였다. 똑같이 3분의 1씩. 근데 명숙이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명숙이 엄마. 명숙은 눈을 감았다. 평생 이름 대신 엄마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 이름이 저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베개에 스며들었다. 명숙은 소리 내지 않았다. 울지 않기로 했다. 아직 들키면 안 됐다. 거실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아파트 시세가 요즘 올랐잖아. 빨리 움직여야 해. 상가 건물은 내가 이미 알아봤어. 걱정 마. 상가 건물. 명숙이 20년 동안 직접 관리해온 건물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함께 장만한 건물이었다. 소연은 그것도 알아봤다고 했다. 명숙은 이불을 꽉 쥐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무릎이 아팠지만 부엌으로 나갔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달걀을 부쳤다. 밥을 3공기 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소연이 가장 먼저 나왔다. 어머니, 무릎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앉아. 명숙은 웃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준혁도 지연도 식탁에 앉았다. 셋은 잘 잤다며 웃었다. 명숙은 그 웃음을 바라보았다. 40년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 세 자녀가 외출했다. 장을 봐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명숙은 거실에 혼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여보, 나 어떡해.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다. 저장된 연락처에서 한 이름을 찾았다. 박순남. 20년 이웃이었다. 명숙의 부동산 사무소 단골이었고 남편 장례 때 사흘 내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다. 순남아, 나야. 잠깐 볼 수 있어? 박순남의 집. 따뜻한 차가 2잔 놓였다. 명숙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새벽 2시의 목소리들. 인감. 도장. 치매 진단서. 3분의 1씩. 순남은 말없이 들었다. 다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명숙아, 나 법무사 사무소에 아는 사람 있어.
법무사? 응. 젊은 여자 직원인데 야무지고 믿을만해. 한번 만나봐. 명숙은 잠시 생각했다. 평생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부동산 사무소를 혼자 운영했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에도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 연락처 줘. 이틀 후 명숙은 종로구의 작은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다. 오하늘 34세 단정한 화이트 블레이저를 입은 젊은 여성이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내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전부 다. 하늘이 잠시 멈췄다가 메모를 시작했다. 명숙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경기도 상가 건물, 은행 예금과 펀드, 전부 합치면 얼마나 되세요? 18억 정도요. 하늘의 손이 멈췄다. 하늘은 먼저 등기 이력과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다음 날 하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확인된 내용이 있는데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명숙은 다시 사무소를 찾았다. 하늘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 명숙의 상가 건물 임대료, 매달 일부씩 3년 전부터 이소연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명숙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다. 새벽 2시가 처음이 아니었다. 3년 전부터였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냉정함이었다. 사흘 안에 전부 정리해줘요. 아파트, 상가, 예금, 펀드. 하나도 남기지 말고. 기부는 어디로 하실 건가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면 돼요. 믿을 만한 복지법인으로 알아봐줘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소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명숙은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내려놓았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촛불 하나를 켰다. 여보, 우리 평생 모은 거 진짜 좋은데 쓸게. 당신도 그게 좋지?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며시 흔들렸다. 명숙은 그것을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사흘 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일찍 눈을 떴다.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잤다.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을 넘겼다. 소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제가 갈게요. 반찬 좀 해드릴게요. 명숙은 그 문자를 바라보다 조용히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오하늘에게 연락했다. 오늘 다시 올 수 있겠냐고. 하늘의 답장은 빨랐다. 오전 10시에 오세요.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종로구 법무사 사무소. 명숙이 자리에 앉자 하늘이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어머님,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주시겠어요?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 명숙의 경기도 상가 건물.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그중 일부씩 3년 전부터 이소연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금액은 작지 않았다. 3년치를 합산하면 4천만 원이 넘었다. 명숙은 그 숫자를 천천히 읽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새벽 2시의 목소리. 인감, 도장, 치매 진단서. 그것도 충격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계획적이었다. 치밀했다. 3년이었다. 얼마예요? 다 합치면? 4,300만 원입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굳었지만 눈물은 없었다. 계속 보여줘요.
하늘이 다음 서류를 내밀었다. 이번엔 등기 이력이었다. 명숙 소유 서울 아파트. 최근 2달 사이 여러 차례 등기 조회가 이루어진 흔적. 조회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기가 묘했다. 그리고 또 하나. 준혁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업자와의 연결고리.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호수의 매물이 준혁 지인 명의로 최근 거래된 기록이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황상 누군가 어머님 아파트 매각을 미리 알아본 것 같습니다. 명숙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전부 얼마예요? 내 재산이. 명숙이 물었다. 하늘이 계산서를 꺼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시세 약 8억 5천. 경기도 상가 건물. 시세 약 6억. 은행 예금 2억 3천만 원. 펀드 잔액 약 1억 2천만 원. 전부 합치면 18억 원입니다. 명숙은 그 숫자를 들으며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남편과 함께 아끼고 또 아껴서 한 푼씩 쌓아온 돈이었다. 그 돈을 자식들이 나눠 가지려 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숙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다. 겨울 하늘이 맑았다. 남편 생각이 났다. 부동산 사무소를 처음 차릴 때 종잣돈을 마련하겠다며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던 남자였다. 그 돈으로 시작했다. 그 남자와 함께 쌓아왔다. 사흘 안에 전부 정리해줘요. 하늘이 멈췄다. 전부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기부처는 어디로 하실 건가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면 돼요. 노인들, 아이들, 혼자 사는 사람들. 제대로 쓰는 곳으로 알아봐줘요.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내일이라는 곳이 있어요. 독거노인 돌봄과 아동급식 사업을 하는 곳인데 회계가 투명하고 규모도 신뢰할 만합니다. 거기로 해요. 명숙의 대답은 단호했다.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녀분들이 아시면 막으려 하실 텐데요. 법적으로 살아계신 동안 재산 처분은 본인 권한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면 방해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사흘이에요. 그 안에 끝내야 해요. 어머님은 두렵지 않으세요? 명숙이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두렵죠. 근데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이대로 당하는 것. 하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온 명숙은 길을 걸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소연이었다. 어머니, 저 오늘 저녁 몇 시에 가면 될까요? 명숙은 잠시 멈췄다. 오늘은 괜찮아. 몸이 좀 나아졌어. 신경 쓰지 마. 그래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됐어. 나 혼자 잘 있을 수 있어. 전화를 끊었다. 명숙은 다시 걸었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그날 저녁, 명숙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하늘이 정리해준 재산 목록이었다. 여보, 당신이랑 나랑 20년 동안 아껴서 모은 거야. 기억해? 우리 처음 상가 계약하던 날 당신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명숙의 눈이 촉촉해졌다. 소연이가 그 건물 임대료를 3년 동안 빼갔어. 당신은 알고 있었어? 바람이 없는 방이었다. 촛불이 흔들리지 않았다. 사흘 안에 다 끝낼게. 걱정 마. 명숙은 서류 봉투를 꽉 쥐었다. 내일부터 사흘. 자식들이 상상도 못할 사흘이 시작될 것이었다. 첫째 날 아침. 명숙은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다. 오늘부터 사흘.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사흘이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71년의 얼굴이었다. 주름이 깊었다. 머리카락은 반쯤 하였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부동산 사무소를 처음 차리던 날 그 눈빛이었다. 두렵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눈빛. 윤명숙 할 수 있어. 명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전 9시. 오하늘이 먼저 연락해왔다. 어머님, 오늘 오전 중에 아파트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와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나갈게요. 명숙은 서랍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다. 소연이 그 서랍을 뒤졌던 도장이었다. 명숙은 그것을 손에 쥐었다. 이건 내가 쓴다.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아무도 모르는 사흘이 시작됐다. 마포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와 하늘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은 덕분에 매수인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 계약서가 펼쳐졌다. 8억 3천만 원. 남편과 함께 처음 이사 오던 날 둘이서 손을 잡고 들어왔던 집이었다. 명숙은 계약서를 천천히 읽었다. 한 줄 한 줄. 서두르지 않았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안내했다. 명숙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사인을 했다. 도장을 찍었다. 집이 팔렸다. 점심을 건너뛰었다. 오후 2시. 경기도 상가 건물 매각 계약. 이번엔 하늘이 미리 연결해둔 상가 전문 중개업체였다. 5억 8천만 원. 소연이 3년 동안 임대료를 빼간 그 건물이었다. 명숙은 계약서 앞에서 잠깐 멈췄다. 이 건물 준공날 남편이 샴페인을 따서 둘이 마셨던 기억이 났다. 여보, 우리 건물 생겼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었다. 명숙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서명했다. 도장을 찍었다. 첫째 날 저녁. 명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소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내일 제가 꼭 갈게요. 준혁에게서도 왔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주말에 한번 뵐게요. 명숙은 두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파트가 팔렸다는 것을, 상가가 팔렸다는 것을. 명숙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다. 내일은 예금과 펀드였다. 둘째 날 오전, 은행 세 곳을 돌았다. 예금 해지, 적금 해지, 펀드 전액 환매. 창구 직원들이 놀라워했다. 일부는 재차 확인을 요청했다. 정말 전액 해지하실 건가요? 어르신 혼자 결정하신 거 맞으세요? 명숙은 또렷하게 대답했다. 네. 제 돈, 제가 결정합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3시간 만에 2억 3천만 원의 예금과 1억 2천만 원의 펀드가 정리됐다. 오후, 명숙은 하늘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내일 사무소를 찾았다. 따뜻하고 작은 사무실이었다. 벽에는 독거노인들의 사진과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법인 이사장이 직접 나와 맞았다. 50대 여성이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부금이 얼마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명숙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셋째 날이 남아 있었다. 셋째 날. 기부계약 최종 서명일이었다. 하늘과 함께 법인 사무소를 다시 찾았다. 변호사도 동석했다. 서류가 펼쳐졌다. 18억 원. 전액 기부. 명숙은 서류를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변호사가 설명했다.
서명하시면 법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명숙은 펜을 들었다. 괜찮습니다. 서명했다. 사흘이 끝났다. 사무소를 나서는 길. 하늘이 나란히 걸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명숙은 작게 웃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것, 내가 쓴 거예요. 겨울 햇살이 내리쬐었다. 바람이 불었다. 명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랗고 맑았다. 오랜만에 보는 하늘 같았다. 하늘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그날 밤, 명숙은 텅 빈 통장을 바라봤다. 잔액제로.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촛불을 켰다. 여보, 다 끝났어. 사흘 만에 다 했어. 명숙의 눈에서 이번엔 눈물이 흘렀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우리 평생 모은 거 진짜 좋은데 갔어. 당신도 좋지? 커튼이 살며시 흔들렸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명숙은 그것을 느꼈다. 남편의 대답이었다. 이제 자식들에게 알릴 시간이었다. 기부계약 서명 다음 날 아침. 명숙은 느지막이 일어났다. 사흘 동안 쉬지 않고 달렸다. 몸이 무거웠다. 무릎도 욱신거렸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벼움이었다. 커피를 끓였다.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햇살이 아파트 거실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소연이었다. 어머니, 저 지금 가도 될까요? 반찬 좀 해드리려고요. 명숙은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래, 와라. 1시간 후, 소연이 먼저 도착했다. 장바구니를 들고 왔다. 어머니 얼굴이 좀 나아 보이세요. 그래. 명숙은 소파에 앉아 소연을 바라봤다. 3년 동안 임대료를 빼간 딸이었다. 새벽 2시에 인감을 뒤진 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장바구니를 들고 싱글벙글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곧 준혁도 도착했다. 뒤이어 지연도 왔다. 오랜만에 셋이 한꺼번에 왔다. 명숙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지금이었다. 소연이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된장찌개 해드릴게요. 소연아. 명숙이 불렀다. 응? 왜요, 어머니? 부엌 잠깐 나와봐. 준혁이, 지연이도. 소연이 손을 닦으며 나왔다. 준혁과 지연도 거실로 모였다. 세 사람이 소파 앞에 섰다. 명숙은 테이블 위에 미리 꺼내둔 것들을 펼쳤다. 서류 봉투, 핸드폰, 앉아라. 세 자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명숙이 먼저 핸드폰을 들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거실에 소리가 울렸다. 어머니 인감이랑 도장은 서랍 안에 있어. 내가 확인했어. 소연의 목소리였다. 치매 초기 진단서 받는 건 어렵지 않대. 아는 병원 있잖아. 준혁의 목소리였다. 근데 오빠 막내인 나는 얼마나 받아? 지연의 목소리였다. 똑같이 3분의 1씩. 근데 명숙이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재생이 끝났다. 거실이 얼어붙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준혁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지연은 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니, 그게 저희가 걱정이 돼서. 소연이 말을 시작했다. 됐어. 명숙이 짧게 잘랐다. 이번엔 서류 봉투를 열었다. 하늘이 준비해둔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거 봐라. 소연의 눈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3년이야. 3년 동안 상가 임대료를 내 통장으로 빼갔어. 소연이 굳었다. 소연아,
내가 그랬지?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혁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건 소연이가 관리 명목으로. 관리? 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4,300만 원이 관리비냐? 준혁도 말문이 막혔다. 지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저 언니가 시켜서 처음엔 싫었는데 계속 언니가 우겨서.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소연이 지연을 노려봤다. 야, 지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가 잘못한 거잖아. 너도 같이 한 거잖아. 두 딸이 목소리를 높였다. 명숙이 손을 들었다. 그만해라. 두 사람이 멈췄다. 명숙은 세 자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아파트 팔았다. 침묵. 상가도 팔았다. 소연의 눈이 커졌다. 예금이랑 펀드도 다 정리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그게 무슨. 전부 기부했어. 사흘 전에. 사회복지법이네. 법적으로 취소 안 돼. 거실이 다시 얼어붙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를요? 18억 전부.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희도 자식인데.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저희 몫이 있다고요. 준혁도 거들었다. 어머니, 혹시 누가 부추긴 거 아니에요? 그 법무사 직원이 어머니를 이용한 거 아닌가요? 명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유류분 소송하고 싶으면 해라. 목소리가 차가웠다. 대신 이 녹음 파일이랑 3년치 통장 내역이 먼저 세상에 나갈 거야. 치매 진단서 위조하려던 것도 같이. 소연과 준혁이 굳었다. 선택해라. 긴 침묵이 흘렀다. 지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진심으로요.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명숙은 세 사람을 바라봤다. 분노하고 싶지 않았다. 울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끝내고 싶었다. 돌아가라. 오늘은 여기까지야. 세 자녀가 일어섰다. 소연은 끝내 명숙을 보지 않은 채 문을 나섰다. 준혁은 뒤따랐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명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는 다시 찾아뵐게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다. 문이 닫혔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명숙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폭로전이 있고 나서 2주일이 지났다. 명숙은 짐을 쌌다. 큰 짐은 없었다. 옷 몇 벌, 남편의 영정사진, 그리고 일기장 하나. 부동산 사무소를 처음 차리던 해부터 써온 일기였다. 30년치였다.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다. 71년의 삶이 캐리어 하나였다. 명숙은 텅 빈 아파트를 한번 둘러봤다. 잘 있어. 조용히 말하고 문을 닫았다. 전남 여수. 명숙이 선택한 곳이었다.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혼자 내려와서 일주일을 머물렀던 곳이었다. 그때 29이었다. 바다가 있었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조용했다. 작은 바닷가 마을에 월세방을 얻었다. 방 2칸짜리였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다. 명숙은 창가에 서서 오래 바다를 바라봤다. 여기다. 여수에 온 지 사흘째. 오하늘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지역 독거노인 돌봄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대요. 명숙은 잠시 생각했다. 언제부터요? 다음 주부터 가능하다고 해요. 할게요. 독거노인 돌봄센터. 작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명숙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여럿 계셨다.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어르신들. 명숙은 식사를 도왔다. 말동무가 됐다. 손을 잡아드렸다. 어느 할머니가 물었다.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명숙은 잠깐 멈췄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서울에 있어요.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났다. 명숙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에는 바닷가를 걸었다. 오전에는 돌봄센터에서 봉사했다. 오후에는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작은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만난 사람들, 오늘 들은 이야기들, 오늘 바다가 어떤 색이었는지. 서울에서는 한 번도 쓰지 못한 일기였다. 명숙은 그것을 깨달았다. 평생 바빠서 자신의 하루를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저 여수 가도 될까요? 얼굴 보고 싶어요. 명숙은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다. 소연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준혁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지연만이었다. 폭로 전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던 막내였다. 명숙은 답장을 썼다. 다음 주 토요일에 와라. 토요일. 지연이 왔다. 손에 귤 한 봉지를 들고 왔다. 여수에 오는 길에 샀다고 했다. 둘이서 바닷가를 걸었다. 처음엔 말이 없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언니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에 끼지 않겠다고.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맞았어요. 저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명숙이 걸음을 멈췄다. 이해 안 가도 돼. 그냥 앞으로 잘 살면 돼. 바다를 바라보며 둘이 나란히 앉았다. 귤을 까먹었다. 어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명숙은 바다를 바라봤다. 외롭지. 근데 서울에서도 외로웠어. 사람들 속에서 더 외로웠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바다 보면 아버지 생각나요? 명숙이 잠시 웃었다. 응, 매일.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났다. 명숙은 눈을 감았다. 바람이 볼을 스쳤다. 오랜만에 따뜻했다. 지연이 돌아가는 날. 명숙은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그래. 명숙의 대답은 짧았지만 따뜻했다. 버스가 떠났다. 명숙은 한참 서 있었다. 소연과 준혁 생각이 났다. 언젠가는 연락이 올 수도 있었다. 안 올 수도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다. 명숙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날 저녁, 명숙은 바닷가에 나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바다도 같은 색으로 물들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고 서 있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 여기 바다가 참 좋아. 당신이랑 같이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나 이제 윤명숙으로 살아볼게. 엄마 말고 윤명숙으로. 파도가 발 앞까지 밀려왔다. 명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대로 서 있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등을 적셨다. 명숙은 웃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